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크릴 액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컬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최근 1, 2년 사이에 컬렉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작품을 구입을 하실 때 아크릴 액자를 꼭 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이걸 메인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아크릴 액자는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비싸서 그러거나 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아크릴 액자는 작품 보존에 좋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여타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작품 보존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저도 갤러리에다가 이거를 설명을, 처음 일하는 갤러리들은 설명을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작품 보존에. 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작품들을 항상 걸어놓지 않고, 뭐, 창고 같은 데 넣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뭐냐면은, 아크릴 액자에 넣은 작품을 포장지로 싸서 창고에 에 넣어둔 경우.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난 멀쩡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뒀으면은 사실 작품이 나중에 열어봤었을 때 작품이 다 상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사실은 작품이 빨리 곰팡이 슬고 빨리 썩어라 라고 거의 뭐 제사를 지낸 정도거든요. 이거는 작품에 안 좋은 모든 일을 다 한 경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어, 지하 창고에 넣어놨다. 지하 창고에 넣어놨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작품을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방이라고 하더라도 습한 경우도 있고, 뭐 땅에다가 직접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식의 있죠. 자,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작품 보관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일단 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부터, 왜 최고의 보존 방법은 아크릴이나 유리가 없이, 아크릴, 유리 액자는 무조건 안 하고요. 사람이 사는 곳에 벽에 걸어두는 겁니다. 이게 네, 작품의 보존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정도는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집, 사람이 사는 곳은 뭐 겨울이어도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이어도 그렇게 덥지 않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곳에 두는 것이 작품을 보존하는 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악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크릴 액자나 유리 액자에 넣은 작품을 포장지로 싸서 지하 창고에 넣어두면은 이거는 작품을 버린 겁니다. 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아크릴을 해서 뭐 유리 액자를 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벽에 걸어둔 경우에는 하자가 날 확률은 좀 적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공공장소 있잖아요. 뭐 회사 로비라든지 건물 이런 데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냉온풍기를 꺼놓고 사람이 오면은 켜놓고 이러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왜 아크릴 액자가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이유는 온도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 순환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자면은 전문가의 확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 보존, 복원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신 음, 김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교수님께 전에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작품 보존을 하는데 어,
아크릴과 유리액자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작품 보존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고미술부터 뭐 막 국보급 막 이런 아주,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작품들도 보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수만 점의 작품을 보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리액자, 아크릴액자는 그냥 작품에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요 온도 변화와 공기 순환은 락앤락통을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빵을 그냥 밖에다 내놓은 거랑 락앤락통에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은 게 아니라 락앤락통에 넣어서 밖에다 빼놨을 때 뭐가 더 빨리 상하나요? 네, 당연히 락앤락통에 둔 게 더 빨리 상하겠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크릴은 뒤에가 뚫려 있잖아요. 뒤에가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어떤 뭐냐 이렇게 한 군데 정도, 바닥 정도가 살짝 뚫려 있는 이런 원통 안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름에는 더 덥고 추울 때는 온기가 있어서 좀 따뜻할래나? 근데 작품은 온기가 없잖아요. 네. 온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작품을 이렇게 제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크릴 액자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시면 안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 제 작품 사시는 분들이 아크릴 액자 한다고 그러면 다 말씀드립니다. 아크릴 액자는 누군가가 진짜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이거를 때리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안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자, 이게 뭘까? 이게 아무래도 뭐 작품이 이게 150호 작품인데 크다 보니까 회사 로비겠죠? 자, 온도 차이로 인해서 천천히 결로가 생기고 안에 습기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뭐, 그리고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 몇 억짜리 작품이면은 이런 거에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비싼 옷일수록 관리가 더 어렵잖아요. 네. 어떤 작품은 비싸든 싸든 그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뭐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습기가 안에 차고 습기가 생기면 습기가 생깁니다. 작품은 어디다 하나요? 캔버스에다 하죠. 캔버스 천입니다. 캔버스 천이라는 거는 식물성이라는 거예요. 식물성 천. 그러니까 얘도 식물이에요. 네, 어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숨을 쉬고, 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빵처럼 빵도 뭐 식물에서 나온 거니까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썩습니다. 썩고 곰팡이가 껴요. 이건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일교차, 그리고 계절 변화가 뚜렷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어디 뭐 지중해 뭐 이런 데면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일교차 계절 변화가 너무나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건물에다가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밤에는 막 추워가지고 그 안에 작품 안에 이슬이 맺히겠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같이 또 냉온풍기 이런 거 키면은 네, 그게 좀 뭐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되면은 안에 있는 식물성인 캔버스 천은 썩고 곰팡이가 씁니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어 그러니까 실온에다가 그냥 빵을 놔두면은 한 3일 정도 있나요? 뭐 때에 따라 다르죠. 여름에는 빨리 상하고 겨울에는 뭐 한 4, 5일까지도 그냥 두고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통에다가 넣어 놓고 있으면은 밖에다가 내놓고 있으면은 더 빨리 상해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고요. 그리고 공기 순환. 왜 작품의 공기가 순환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화는 화학 반응을 합니다. 화학 반응을 하는데 이 유화가 완전 속까지 완전히 마르는 데는 대략 한 17년. 그러니까 그냥 한 20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눈에는 말라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계속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유화가 마르는 데는 산소,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산소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어, 그런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제가 이거의 디테일한 것까지 잘은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유화가 마르는데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마르고 있는 와중에 곰팡이도 슬고 막 썩고 있어요, 천이. 당연히 뭐 좋진 않겠죠. 그럼 완전히 마른 작품은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신인 작가들의 작품은 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아씨, 그러면 이렇게 다 그럼 유화 말고 나 그냥 동양화 살래. 동양화 종이가 예, 천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크릴 액자는 작품 보존에 안 좋아요. 유리 액자도 안 좋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크릴이 정말 좋다면 유럽 미술관 작품들은 왜 아크릴에 안 넣어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가면은 가끔씩 유리 액자를 껴놓은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그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할 텐데 대부분의 작품들은 유리를 껴놓거나 아크릴 액자를 해놓지는 않습니다. 네. 어, 정말 좋은 거라면은 다 해놓겠죠.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나리자나 막 아주 비싼 것들은 그렇게 유리 하나 넣어놓던데. 그러면 그 유리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습도 조절이나 뭐나 아주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막 작품이 상하지 않도록 온갖 장치들을 다 넣어놓고 유리관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네. 그 비싼 거를 그냥 유리관 안에 넣어놓는다는 거는 이거 나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있죠. 아직 우리 집 애기들이 애라서 이런 거를 이거 이 아크릴을 해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음, 바깥에 내어놨을 때뭐 병원이나 로비 그러면 손님들이 만지고 사람들이 만져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적 수준이 좀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액자를 안 해놨으면 만지라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고급 인테리어인 경우에는 작품에 아크릴이나 유리 안 씌워 놓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준이 좀 낮은 공간일수록 아크릴이나 유리 여기는 막 개념이 없어서 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는데 아주 고급 인테리어일수록 음, 특히 어디였더라? 아무튼 새로 만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그런 곳에는 아크릴 액자 잘 안 합니다. 이게 훨씬 더 고급 인테리어예요. 우리는 여기 개념이 있고 좀 교양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망치는 아크릴 액자 안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음, 작품을 위한다면 여기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의 교양과 수준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채널에 사실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아크릴 하나 맡기려면은 아크릴 지금 공장들이 지금 마비가 됐을 정도로 뭐 너무 주문이 많대요. 근데 아크릴 액자가 좋은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물론 감상에도 방해가 되죠. 그러면은 나 무반사 아크릴을 해야겠다. 무반사 아크릴을 하고 작품엔 안 좋습니다. 예, 무반사니까 뭐 그 빛이 반짝이는 거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뭐 부가적인 거를 하자면은 가끔씩 이렇게 그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틈이 없진 않잖아요. 그 틈이 없어서 벌레가 들어가 있어서 저거를 떼내야 되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게 벌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해야 될 텐데 또 아크릴이 옆으로 낀 게 아니라 뒤로 돌아 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그걸 아예 그냥 다시 갈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무겁기도 엄청 무거워요. 아크릴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뭐 무게가 몇 배씩 늘어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 아크릴이 두꺼워져야 되니까. 하여튼 첫 번째로는 작품에 좋지 않다. 결론
아크릴이나 유리 액자는 작품 보존에 좋지 않다. 정말 하셔야겠다면 차선 선책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 나 아크릴 해놨으니까 이 작품은 막 저기다 넣어놔도 좋겠지? 내가 이렇게 아크릴에 돈을 썼으니까 난 이 작품을 아주 잘 보관하고 있는 걸 거야.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옛날 유행어인데, 아무튼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포장지로 싸놓는 것도 작품의 안 좋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뭐야, 아크릴을 해놓고 포장지로 꽝꽝 싸매가지고 넣어놓는 거는 이 작품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아크릴 유리 액자 해놓고서 포장지로 쌍쌍 꽁꽁 싸매는 거는 작품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연 다음에 이 작품이 왜 이래? 하고서 갤러리나 작가한테 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작품을 썩으라고 아주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썩는 것뿐만이 아니라 색도 바랍니다. 예. 색도 바래져 있어요.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작품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이렇게 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싸놔야 되는 경우에 정말 하시는 분들은 안에 습자지를 넣어놓고요. 그리고 천으로 습자지와 함께 천으로 싸놓으시는 겁니다. 네. 정말 그걸 원한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좀 힘들다. 포장지로 앞뒤를 다 막아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포장지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최소한 요런 정도라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뒤에까지 꽉꽉 묶어놓고 포장지로 하면은, 그러니까 천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지만 그나마, 포장지는 이게 비닐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기가 드나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지로 싸놓으면은 무적이 아닙니다. 포장지로 싸놓는 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 작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어, 나무 외곽에 틀만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요즘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하는 작품들은.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걸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작품을 직접 만지니까 손때가 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그 K옥션 나왔었던 그 작품. 그래가지고 제가 테두리 액자는 하거든요. 네, 그냥 그 정도만 해두시는 게 좋다. 아, 그리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먼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벽에다 걸어두면은 먼지는 안 묻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집안에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는 먼지가 안 묻어요. 자, 근데 간혹 그래도 먼지가 묻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벽에다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 놓으세요. 작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놓으면 먼지가 아예 묻을 일 자체가 없겠죠. 자, 요거를 이제 와이어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됩니다. 아니면은 못을 조금 이렇게 약간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작품이, 물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자로만 세워놔도 작품에 뭐가 묻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예 묻을 일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막 작품에 막 마띠에르가 너무 많고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뭐 아니면 뭐 정강현 선생님처럼 막 그런 거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최근에 너무나 안타깝게 마크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액자집 사장님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작품에도 안 좋은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품에 좋은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작품에 안 좋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도 작품 샀을 때 대부분 아크릴 안 하는데요. 아크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띠에르가 아주 심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아니면 주방 쪽에 걸어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주방에 있는 이렇게 기름들이 날아가서 먼지들이 털면 되지만 기름들이 날아가서 달라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크릴이나 유리액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감안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좋을 작품에는 좋으라고 절대 하시지 말라.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문하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결정이야 본인이 하는 거지만 어 좀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네,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